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좀 깜짝 놀라는 마음들이 생기곤 하죠. 우리의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관세도 언제 어디서 우리의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선 일정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깜짝 놀랄 만한 마음을 앞두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언제나 그렇듯 이 개별 장세, 개별 종목으로 보자 그러면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안에 숨은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성률팀 모시겠습니다. 송률, 성하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놀라셨겠습니다. 제가요? 예. 놀랐죠? 예. 사실 저도 신문 보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방송의 매력이기 때문에 오늘 투자 포인트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김윤아 아나운서를 기다렸던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송률 매니저 얼굴로 시작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오늘장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 방송 상황과 마찬가지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벤트가 크게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이벤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시장에 작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을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당연히 좀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약간의 좀 보합권의 흐름에서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의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번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듯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데 오늘 지난 거래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제의 시장 상승분이 2차전지와 삼성전자에 의한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내일이었죠. 내일의 시장은 분명히 그 상승분을 반납할 거기 때문에 내일은 좀 쉬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측이 또 그대로 맞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쉬어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에 악재가 발생해서 눌리거나 업종이 무너지거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서지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사실상 목요일부터 남겨져 있는 이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큰 틀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에 대선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좀 관망세로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고 보신다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의 보합권의 흐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을 찾기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되는 점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에 다시 한번 또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건 대선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대선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의 관세 협상 흐름까지 지켜본다라 그러면 우리 시장도 충분히 지금 이 관망세를 잘 이용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시적으로 악재가 아닌 그냥 경계 심리에 쉬어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성률 매니저님 하나만 질문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V 대선 토론 오늘도 8시에 이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 앞서서 1차 때 경제 분야 얘기할 때는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2차 사회 분야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오늘 또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예상을 그냥 쉽게 한다 그러면 세종 관련주 여러 가지 개헌 관련주 있겠지만 움직임이 어떻게 좀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약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주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대선 그리고 인물 관련주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띠냐면은 보통 이제 디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은 거의 다 사실상 재료 소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급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변동성만 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테마주들 특히 이제 이번 대선 앞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차익을 다 실현하신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테마주에만 집중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대선이 꼭 일주일 남은 시점에 지금에서의 투자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수급이 움직이는 쪽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섹터는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제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까지 한 번에 체크해보는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섹터로 전력 설비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반응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설비 투자 규모가 73조, 이건 못 참지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얼만큼 전력 공급이 필요한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8년까지 무려 73조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크게 올랐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TC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수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했죠. 앞으로 종목들 어떤 흐름 이어질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 AI가 UAE에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답니다. 중동 진출 가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동의 브로맨스로 전력 기기까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인데 그 훈풍 언제까지 이어질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이 많은데 아직 관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부담스럽다라고 올려주셨네요. 아직까지 관세라는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라클이 GPU 54조 원을 구매했다. 잊지 말자 스타게이트, 담아주자 전력 설비 올려주셨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인데 오라클이 이 엔비디아의 GB200을 약 40만 개를 구매했다라는 호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력 설비 업체들 가동률 96%라고 합니다. 슈퍼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이여라고 올려주셨네요. 주가도 초호황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선주는 LS 마린 유증폭탄 때문에 죄다 죽 썼다. 거기 회장이 문제야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보내주셨는데요. 전일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도 크게 밀린 가운데 전선주들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안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나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였습니다. 앞서서 댓글에도 나왔지만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는 모습들 집계가 됐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붙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조선주 날아갔던 것처럼 전력 설비도 물론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주가 위치가 이 슈퍼사이클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지금 고점입니까? 아니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방산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이냐 저점이냐는 밸류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북미나 이제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중동 쪽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활발하게 신설이 되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게 바로 전력기기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용 관련해가지고 73조 투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결정된 거는 이제 픽스가 된 거는 56조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증가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금액을 실제로 이제 투자까지 집행이 되냐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부채가 2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저 자금 조달까지가 무난하게 이루어지냐 이게 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구리 관련주들도 편입이 되곤 합니다. 원재료로 따지면은.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기기라고 하면은 변압기를 빠질 수가 없죠. 변압기를 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변압기, 특히 이제 중소형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수출량이 61%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 변압기는 9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쪽에다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그런 이유고요. 지금 이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시장 전
전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0% 가까이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일지언정 눌림목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로도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세 분출 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선 쪽들이 그런데 전선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국 쪽 수출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핫했던 세명전기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해주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17% 급등을 했다가 9%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리가 꽤 중요해 보이는데 세명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한번 시세 분출이 됐었습니다. 언제 분출이 됐었냐면요. 4월 23일 날에 한번 분출이 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자, 이날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 73조 투자 내용 나왔는데 이거를 투자까지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이제 투자 관련 내용으로 지금 어느 정도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4월 23일 날 29%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4.95%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9%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오른 종목인 건 맞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만큼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북미 쪽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변압기 전선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화되어 있는 장점이 많고 특히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의존도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전선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북미 쪽 매출이 높은 기업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맛집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압 대형 변압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독일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변압기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들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좀 최대한 빨리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뭐 댓글 모음집에서 원일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수출 많은데 아직 관세 문제는 해결이 다 안 된 거 아니냐. 야,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사실 관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포커스가 비슷하죠.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일단은 뭐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일단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미국 내 경쟁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아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라든가 송전망 등에 대한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미국 내 자금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더라도 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 이제 개폐기라든가 차단기 뭐 이런 배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죠. 아무래도 좀 자금률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관세 경쟁력에 있어서 좀 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뭐 관련된 종목이라면 뭐 PNC테크라든가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은 좀 다소 좀 관세 영향에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거에 대해서 품목에 대한 차별화를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현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지 생산 확대에 대한 기술력 강화가 좀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에 자유롭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미국 내 현지 공장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엘라베마에 생산 시설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에 부지 갖고 있습니다. 향후 또 추가적으로 또 확대할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세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품목별로의 경쟁력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현지 생산의 확대와 기술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종목을 선택하신다라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관련해가지고 핫했던 게 LS그룹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봤더니 LS 마린솔루션이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초고압 직류송전 해적 케이블 포설선 건조를 한다. 이게 규모가 일단은 뭐 아시아 최대라 그러고 세계적으로 봐도 꽤 큰 규모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5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중에 80%인 2,700억 원 정도를 유증으로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시간 전쯤
이번쯤에는 매일경제를 통해서 대주주인 LS전선이 유증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소식이 나온다면 오늘 물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만 LS전선 대주주의 유증 참여 소식이 나온다면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 유증폭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다른데요. 지금 전체 발행된 주식의 60%를 추가로 유증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증폭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하나도 앞전에 이제 3조 6천억 정도 이제 유상증자 내용이 나왔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LG 마린솔루션도 얼마 전에 약간 단기 최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지금 유증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보통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진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2,700억 규모인데 이거를 단순히 운영 자금에 쓴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해저 케이블에다가 전액 투자를 하겠다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주주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분 66% 정도 가지고 있는 게 LS전선이죠. LS전선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LS전선의 92%를 가지고 있는 게 LS인데 사실 여러분들 하나떼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떼 물론 이제 단위가 틀리죠. 얘보다 10배가 많았는데 하나떼는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한 10몇 %씩 빠졌어요. 근데 LS 마린솔루션도 그렇고 오늘 LS도 그렇고 비교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미 차트에 선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주주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때와 아무래도 조금 겹치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를 상기하면서 지금 투자 관점을 잡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냐 아니냐 이 분석을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두고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LS 마린솔루션을 두고도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할 텐데 한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그 후로 꽤 많이 올라서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LS 마린솔루션 이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솔직히 지금 시장 입장에서 목적에 대한 부분들만 좀 잘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유증폭탄이다. 뭐 기업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악재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이 방송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적 자체가 너무 좋고 전 세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 입지를 다지기 위한 투자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나는 오히려 이 눌림에서 잡아보는 것도 나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S 마린솔루션에 대한 미래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은 오히려 저도 저번과 같은 입장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셔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S전선이 혹시라도 유증에 좀 참여한다. LS가 참여한다는 이야기 들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까지 딸려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보다는 그에 대한 목적을 확인하시고 그 시장의 경쟁력을 확인하신다라 그러면 LS 마린솔루션의 현재 위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때와 비슷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이 이슈를 두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역시나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력 설비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